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하시죠. 네, 저 박광훈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로지입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라는 좀 긴 이름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 KB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늘 상담회 이 코너에 출연하게 되셨는데 개인적인 소감은 뭐 어떠세요? 저도 이렇게 뭐 실제로 의뢰를 받거나 이 코인 관련해서 질문들 많이 받고 뭐 친구들도 이 액수가 크진 않지만은 이거 관련해서 문제 제기들도 많이 하고 궁금한 것도 많이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이 코인 분야의 전문가인 이 변호사님과 같이 이 코너를 같이 맡게 돼서 저도 배운다는 입장으로 시작을 하고 싶고 제가 아는 것이 있으면은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콘텐츠 많이 만들어 가기를 바라겠고요. 네, 오늘 고민 주신 분 먼저 어떤 고민인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2년 전부터 인터넷 코인 종목 토론 카페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카페에서 종목 픽도 잘하고 온라인상이지만 대화도 잘 통하는 A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A와 저는 실제로 만나 술도 한잔하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는데 당시 A는 굉장히 핫했던 이 T라는 코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카페 내에서도 유명한 상태였습니다. 작년 여름에 을지로 야장에서 A와 술을 한잔하게 되었는데 당시 저는 양양에 생숙을 3억 원에 분양받은 상태였습니다. 네, 생숙은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말하는 것 같네요. 양양이 최근 MG 관광지로 매우 뜨고 있고 생숙은 부동산 규제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A 역시 생숙 투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A는 자신이 T코인 10,000개를 넘길 테니 생숙의 지분 반을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당직 T코인 10,000개의 가치는 2억 원에 달했고 앞으로 더 상승할 여지도 있을 것 같아 저는 다음날 A와 지분 양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계약 체결 후 지분을 넘겨주기 전에 잘 아시다시피 T코인은 폭락했고 코인 발행사 대표는 검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당연히 아무런 가치도 없는 코인을 받고 지분을 넘겨줄 수는 없다고 통지하였습니다. 현재 A는 제가 생숙 지분을 넘겨줄 의도가 애당초 없었다며 자신을 속였다고 고소를 한 상태이고 전 경찰서에 조사까지 받고 있는 지경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 번째로 현재 제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저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T코인은 대표의 사기 행위로 당초부터 가치가 없던 것인데 지분 양도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인가요? 저는 정말로 제 지분을 A에게 넘겨주어야 하나요? 변호사님, 요즘 수면제 없인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유유.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그렇네요. 정말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이 사건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상담을 해봤는데 정말 잠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코인으로 사기로 한다라는 거는 합의가 또 있으면 확실히 이제 가능하죠.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이 사건 그 코인에 대해서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만약에 이제 코인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했다는 게 입증되면 그 뭐 매매가과 관련돼서 뭐 취소할 수도 있을 텐데 보통 보면은 텔레그램이나 요즘 SNS 오픈 카톡방 같은 데서 뭐 비대면 상태에서 많이 사건이 이루어지거든요. 특히 텔레그램 코인 하시는 분들은 그램을 많이 쓰는데 텔레그램에서는 뭐 어디서 퍼온 얘기들이나 뭐 이런 것들 잘 버무리면 되게 전문가 같거든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어떤 코인에 뭐 핵심 그룹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오를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전혀 아닌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텔레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진짜 증거로 잘 사용이 안 될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보통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거래하실 때는 이제 대면한 상태에서 좀 전통적인 방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코인으로 뭐 물건 살 수 있나요? 네, 일단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비트코인 피자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비트코인이 뭐 아무 가치 없다라고 할 때 비트코인은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영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보내고 피자를 주문했죠. 그 비트코인을 보낸 사람은 지금도 땅을 치고 있을 겁니다. 그게 거의 뭐 제가 옛날 기사로 봤을 때는 최초에 156억이라고 이제 얘기하다가
그 후로 뭐 다시 한 10배 이상 올랐으니까 피자 한 판에 뭐 1,000억 넘는 역사상 가장 이제 비싼 피자가 됐죠. 그래서 일단 가능은 하다. 그런데 코인이 이제 가치가 결국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은 사람은 되게 문제가 됐는데, 이제 대물로 어떤 거를 매매 대금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된 경우에 그 대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예컨대 집으로 하기로 했다 해서 집으로 줬는데 다 거래가 끝났는데 바로 집을 받자마자 뭐 수해가 나거나 아니면 뭐 천재지변이 나서 집이 폭삭 망해버려가지고 대물로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과연 그러면 그 전에 집을 대물로 준 사람한테 다시 너 돈 내놔라라고 할 수 있냐?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네. 기망행위도 당연히 이제 뭐 가능할 수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코인의 초기에 발행한 그 팀에 있는 분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코인의 가치가 좀 없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잘 알 수 있겠죠. 자기네가 뭐 기술력도 별로 없고, 그리고 코인만 발행했을 뿐 향후 로드맵이 지금 불분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좋으니까 계속 사세요라고 파는 것 자체가 다 기망행위가 되고, 그 파는 대가를 원래 돈으로 받은 거는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대물로 받아서 하는 경우 그것도 당연히 사기가 되니까, 그 경우에는 사기로 취소를 하면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생숙을 받았으면 생숙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 뭐 원룸을 받으면 다시 그걸 돌려줘야 되고, 뭐 다이아 같은 걸 받았으면 다시 그걸 돌려주고, 다 그런 게 있고. 근데 뭐 생숙이 없어졌다, 아니면 다이아도 뭐 어디 써버렸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뭐 프로포즈하면 써버렸다 이러면 이제 법률 용어로 가액배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가액으로 돈으로 또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형사적인 문제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딱 정리하자면 그 코인의 아주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그 코인과 관련돼서 매매나 이런 대가를 한 경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취소도, 지금까지 결과 대부분 취소도 가능하고, 폭락했다면 그리고 뭐 사기죄로 아마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같은 투자자, 피해자들 사이에서 막 그 카페나 이런 데서 서로 막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한 사람도 모르고 매수한 사람도 모르고, 그렇게 둘 다 몰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폭락했다고 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고, 사기로 고소했다고 해도 아마 처벌받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실관계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발행사에서 좀 이 범법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발행사에서 애시 당초에 좀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나 아니면 사기성을 가지고 이걸 발행을 했고, 그것이 거래 수단으로 사용됐을 때 그 발행사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지금 이 지분 매매 계약에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지금 이 질문자님께서 궁금한 게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래 아니죠. 보통 이제 그 사기 고의 입증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고, 로드맵이 있는데 그 로드맵대로 할 만한 능력이 있나 이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경우는 로드맵대로 안 돼가지고 코인이 급락한 경우잖아요. 네네. 그럼 거꾸로 돌아와가지고 로드맵대로 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정해서 사기가 거의 인정이 됩니다. 일단. 네. 그래서 사기가 인정되면 그 다음은 너 안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돈이 아니라 코인으로 대가로 해서 뭘 팔거나 아니면 물건을 받거나 했네 하면 당연히 그것도 사기가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코인을 지급한 사람은 사실 이 코인 발행사의 어떤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그 내부 정보를 알 수가 없었으니까, 이것은 이 둘의 어떤 사적인 영역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코인으로 이 지분을 샀던 사람은 사기가 성립할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신 거죠? 처음에 텔레그램 개설하고 많이 갖고 있는 가단계 코인 같은 게 많은데, 상위 단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개발 그 팀의 재단에 있거나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당연히 뭐 취소하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투자자들끼리 막 거래하거든요. 네네. 지금 딱 이상한 것 같아요. 딱 이상한 네. 것. 그 경우에는 이제
뭐 자기 욕심을 탓해야죠. 그러면 이 질문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코인이 급락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법률적에서 보면은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정 변경에 의해서 혹시 이 계약을 좀 무효로 하거나 어떤 좀 책임을 강경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할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 없고요. 그 재판부에서 또 거기 썼다시피 가상자산은 원래가 언제나 급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 알고 한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사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계약 혹시 이게 급락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그 쌍방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다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 변동은 그 어떤 계약의 뭐 취소 사유나 이런 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뭐 2,500에서 300만 원까지 가는데 6개월도 안 걸렸는데 다른 거는 뭐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 지분을 넘겨주어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그 코인으로 그 실물 경제에서 어떤 뭐 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많이 일어날 여지가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전문가로서 변호사님이 뭐 조언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일단은 비상장 코인으로 거래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고요. 네. 본인이 진짜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하더라도 법률 전문가와 또 이제 가상자산 잘 아는 그 변호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상장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코인의 급등락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르는 것만 기억하지 말고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계약을 체결하거나 책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이 코너 이름이 아직 없는데 곧 코너 이름을 또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